치앙마이의 오래된 목조 가옥은 시간의 덮개를 고스란히 이고 있었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햇살 아래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빛바랜 연꽃 화분. 수리아는 아내의 기일을 맞아 깊은 슬픔과 고독에 잠겨 있었다. 한때 아내가 정성껏 가꾸던 연꽃은 이제 그의 무관심 속에 힘없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방콕에 사는 딸 핑과 손녀 나디에게서 걸려온 안부 전화는 잠시 위안을 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듯 속마음을 숨긴 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적적함을 견디다 못한 수리아는 손녀 나디가 알려준 페이스북을 뒤적였다. 낯선 이름과 얼굴들 사이를 헤매던 그의 눈에 한 알림이 들어왔다. 차이님이 회원님에게 친구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정중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태국 북부 국경 지역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NGO를 운영하는 활동가라고 소개한 차이는 수리아가 무심코 올린 과거 교육 경험이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의 지혜와 경험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수리아에게 아짜님, 이라는 호칭과 함께 다가온 낯선 이의 관심은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에 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리아와 차이는 매일 페이스북 메시지와 라인 채팅을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가끔은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 통화도 했다. 화면 속 차이는 언제나 배경이 어둡거나 흐릿했고 얼굴 역시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진실하게 들렸다. 차이는 수리아를 존경하는 아짠 수리아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했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을 감성적으로 토로했다. 병든 외동딸의 이야기, 후원금 부족으로 인한 NGO 운영의 어려움, 믿었던 동료의 배신 등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수리아는 차이에게서 과거 제자들에게 쏟았던 애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그를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차이는 수시로 아짠 같은 분의 격려와 지혜가 없었다면 벌써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라며 그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었다. 수리아는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차이는 딸의 긴급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수리아에게 처음으로 돈을 부탁했다. 아짠께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딸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화면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수리아였지만 차이의 간절함과 과거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왔던 기억이 겹쳐지며 결국 아내가 남긴 비상금을 몰래 꺼내 송금했다. 괜찮을 거야.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후로 차이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국경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구호 물품 구입 자금, 부패한 현지 관리에게 줄 급행료, 고아원 시설 보수 비용 등 다양한 명목이었다. 요구 액수는 점점 커졌고 수리아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퇴직연금까지 해지하여 송금했다. 그는 차이가 하는 숭고한 일에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착각과 자기 합리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돈을 보낼 때마다 차이는 감격에 겨워하며 아짠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아짠 덕분에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리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수리아의 생활은 눈에 띄게 변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차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웃거나 찡그리기를 반복했고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딸 핌이 생활비에 대해 묻거나 이웃 찬타나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물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피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방 안에는 차이의 딸에게 보낸다며 포장했지만 붙이지 못한 택배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갔다. 아내가 아끼던 연꽃 화분은 여전히 시든 채 방치되어 있었다. 주말에 할아버지를 찾아온 소녀 나디는 수리아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차이의 NGO 활동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들은 하나같이 화질이 조악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차이와의 영상통화 역시 항상 어둡고 흐릿한 화면에 의구심을 품었다. 방콕으로 돌아간 핌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핀과 나디는 다시 치앙마이로 달려와 수리아에게 조심스럽게 차이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수리아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딸과 손녀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수리아는 자신이 딸과 손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차이에게 매달렸다. 어느덧 수리아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차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미얀마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제구호단체의 종 지원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심사 통과를 위한 비공식적인 로비 자금으로 거액을 요구했다. 아짠, 이번 일만 성사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짠을 학교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여 평생 예우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아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수리아는 이것이 자신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만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추억이 깃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한편 나디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차이의 학교 건립 계획서와 후원단체 관련 서류들을 밤새도록 꼼꼼히 검토했다. 미디어 전공 지식을 활용한 그녀의 눈에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용된 로고는 다른 유명 단체의 것을 교묘하게 도용했고 서류의 직인이나 서명 등은 조악하게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자신의 딸이라며 보내준 병색이 완연한 아이의 사진이 사실은 몇 년 전 태국 국내 뉴스에 나왔던 불우아동 돕기 캠페인 모델이었음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밝혀냈다. 그 아이는 이미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다. 핌은 경찰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에게 다급하게 연락하여 차이에게 송금된 계좌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그 계좌는 이미 여러 건의 로맨스 스캠 사건에 이용된 대포 통장이며 자금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핌과 나디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수리아는 막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다. 아버지 안 돼요. 핌의 절규와 함께 나디가 수리아의 손을 붙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모든 증거, 위조된 서류, 도용된 사진, 대포 통장 정보를 수리아 앞에 내밀며 차이의 실체를 폭로했다. 수리아는 처음에는 거짓말이다. 너희가 뭘 안다고 나를 방해하는 거냐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확신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특히 나디가 차이가 보낸 여러 음성 메시지를 비교 분석하여 그가 상황에 따라 목소리 톤과 억양을 미세하게 바꾸며 여러 인물을 연기했을 가능성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제기하자 수리아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닫고 말문이 막혔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났다. 깨진 화면 속에는 차이와의 마지막 대화, 아짠,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수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당황한 표정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만이 그를 짓눌렀다. 수리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깊은 자괴감과 수치심, 인간에 대한 환멸감 속에서 그는 살아갈 의미를 잃은 듯 보였다. 핌은 방콕의 일을 잠시 접고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고 나디는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수리아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그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려 했었고 사기꾼의 악랄함에 함께 분노하며 그의 상처를 보듬었다. 이웃 찬타나도 매일 찾아와 손수 만든 따뜻한 죽을 건네고 과거 수리아가 교사 시절 제자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아내에게 얼마나 다정한 남편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수리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건 당신을 속인 그놈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찬타나의 진심 어린 위로는 수리아의 다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빔의 끈질긴 권유로 수리아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조차 힘들어했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직시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오랜만에 먼지 쌓인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심정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잠시 잃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시 찾을 수 있다. 아니, 찾아야만 한다. 그는 더 이상 차이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외로움과 어리석음을 깊이 성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 수리아의 얼굴에는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정원에 시들었던 연꽃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그는 연꽃에게 말을 걸고 햇볕을 쬐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침내 연꽃 봉오리가 터지며 아름다운 꽃잎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시들었던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기적 앞에서 그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수리아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세상 안전하게 즐기기 강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을 담담하게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디의 응원에 용기를 냈다. 많은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강의를 마친 수리아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의가 끝난 어느 주말 오후 수리아는 손녀 나디와 함께 치앙마이의 고즈넉한 사원 연못가를 산책했다. 나디는 할아버지에게 새로 나온 스마트폰 사용법을 살뜰하게 알려주었고 수리아는 서툴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연못에 핀 연꽃 사진을 찍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오랜만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오늘 연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맙다 내 딸 핌, 그리고 내